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원모어 무선 이어폰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무선 이어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제품이죠. 음질도 좋고 패키지 구성도 좋고 무엇보다 새로운 제품들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들을 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리뷰했었던 컴포버즈 미니 같은 경우도 역대급으로 작은 사이즈에 누워서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이어폰을 착용한 채 옆으로 누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죠. 컴포버즈 미니 같은 경우도 사이즈뿐 아니라 음질과 사운드 ID 같은 기능, ANC 역시 만족스러웠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원모어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플래그십 모델 원모어 에보입니다. 이 제품은 기능적인 면만 보면 현재 대기업 플래그십 모델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인데요. ANC 가능하고 맞춤형 EQ인 사운드 ID, 기기 간 전환이 쉬운 멀티포인트, 요즘 플래그십 모델에서 볼 수 있는 LDAC 코덱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면 현재 무선 이어폰들 중 기능 면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구성품을 살펴보면 이어폰 크래들과 이어폰, 타입C 충전 케이블, XS 사이즈부터 X라지까지 총 5쌍의 실리콘 팁이 구성되어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귀에 맞는 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와 원모어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로 출시를 했고 크래들 같은 경우 무광 매트한 재질의 비교적 크래들 사이즈가 작은 편입니다. QCY T17과 비교했을 때 원모어 에보가 좀 더 높이가 있고 폭은 좀 더 좁습니다. 세워뒀을 때 안정적이고 크래들 소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흠집과 내구성이 강합니다. 뒷면에 타입C 충전 단자 그리고 앞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이어폰 유닛을 보면 첫눈에 고급진 느낌이 있죠. 우선 터치부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터치부가 유광의 세라믹 소재인데요. 이 세라믹 소재는 고급진 외형의 요소도 있지만 세라믹 패널이 전자파 신호 간섭을 줄여주기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음악 전송에 유리합니다. 이어폰 유닛의 디자인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이고 사이즈는 살짝 큰 편인데요. 이전에 리뷰했었던 컴포버즈 미니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사이즈 차이가 체감이 되죠. 이어폰 무게는 5.7g 정도로 살짝 무게감이 있죠. 근데 착용 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만 귓구멍이 좀 유독 작으신 분들은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좀 튀어나오는 느낌은 있는데 귀에 확실히 안착이 되기 때문에 착용 시 안정감은 있습니다. 이압은 커널형 치고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착용 시 앞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 옆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충전 단자와 근접 센서가 있고 에어 벤트 홀과 하단에는 윈드 디플렉터가 있습니다. 노즐과 사운드 필터의 모습이고요. 노즐 길이도 길지 않고 요즘 출시하는 제품들과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전반적인 빌드 퀄리티는 엄청 고급지다까지는 아니지만 플래그십 모델답게 좀 신경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마이크 개수는 유닛당 총 3개, 총 6개의 마이크로 피드 포워드, 피드백, 토킹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주변 소음을 제거하면서 음성 인식을 통해 증폭시켜 주는데요. 통화 품질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모어 에보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통화하고 있고요. 이 정도 볼륨과 감도로 들려집니다. 유닛당 3개의 마이크로 소음 억제 및 통화 품질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소음 환경에서 한번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카페 소음 환경에서 통화 중입니다. 주변이 꽤 시끄럽고요. 소음 환경에서는 이 정도 볼륨과 감도로 들려집니다. 딥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통한 주변 소음 억제를 해주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원모어 에보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품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블루투스 5.1을 사용하고 코덱은 SBC, AAC, LDAC를 지원합니다. 24비트 음원 재생이 가능한 LDAC는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폰에선 아쉽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역시 제대로 활용을 하시려면 타이달 같은 무손실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나 24비트 음원 파일을 재생해야 제대로 LDAC 코덱 사용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LDAC 코덱 사용 시 확실히 해상도가 올라가고 다이나믹이 살고 공간감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치만 LDAC 코덱은 연결거리가 좀 짧아서 폰과 멀리 떨어지는 경우에는 끊길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이어폰과 폰의 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방수 등급은 IPX 4등급이고 배터리는 유닛 단독 ANC 사용 시 5.5시간, 크래들까지는 20시간, ANC 오프 시 유닛 단독 8시간, 크래들까지는 28시간이 사용 가능합니다. 15분 충전에 4시간 사용 가능한 급속 충전 지원과 크래들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기기 간 전환이 편리한 멀티포인트를 지원하는데요. 앱에서 실험실 항목에서 이중장치 연결을 활성화해놓고 두 기기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같이 등록을 해놓는데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다 폰으로 전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기기 전환이 돼서 멀티포인트 기능 같은 경우는 정말 요즘 무선 이어폰 선택 시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원모어 에버는 ANC를 지원합니다. ANC 성능이 정말 괜찮은데요. 이전에 컴포버즈 미니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모어 ANC 같은 경우는 슈페리어 ANC 인증을 획득한 콰이어트 맥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독자적 기술로 최대 42dB 소음 감소로 강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과 여러가지 모드로 강하게, 부드럽게, WNR로 바람 소음 방지, 적응형 ANC 모드까지 탑재되었습니다. 적응형 ANC 같은 경우 주변 소음에 따라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조절해 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강하게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강하게 사용 시 에어팟 프로 못지않게 ANC 강도도 세고 확실히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좋습니다. 주변음 듣기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기본 주변음과 음성 향상 모드가 있습니다. 사용해본 무선 이어폰 중 주변음 듣기 성능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어플 같은 경우 원모어 뮤직을 사용하는데요. 연결 시 이어폰과 크래들 배터리 상태를 볼 수 있고 스마트 재생으로 근접 센서 활성화와 터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설정은 좌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설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 아이디 설정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컴포버즈 미니에서 소개드렸었던 수면 유도 음악 항목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스마트 버닌이 있죠. 이게 뭐냐면 흔히 이어폰을 사면 에이징을 한다고 하죠. 적응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에이징을 해주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소요시간이 생각보다 긴데요. 아래 보시면 1단계 소요시간이 11시간 51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맞춤형 EQ인 사운드 아이디를 지원하는데요. 요즘에 이런 맞춤형 EQ가 나오는 모델들이 종종 보이죠. 보통 프리셋 EQ를 돌려가면서 나와 맞는 성향을 찾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생각보다 100% 만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EQ 설정을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사운드 아이디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설정하는 과정은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해놓고 나면 나도 몰랐던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찾을 수 있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은 컴포버즈 미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선 여러가지 트랙 중 음악을 들어보고 내가 좋아하거나 자주 듣는 음악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선 음악을 틀어주고 구간마다 A와 B 혹은 차이 없음이란 항목을 선택하게끔 해서 최종적으로 사운드 아이디를 만들어주는데요. 귀찮긴 하지만 컴포버즈 미니나 에보를 구매하신다면 이건 꼭 해서 사용해보세요. 정말 강추입니다. 원모어 에보는 한 개의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한 개의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이 제품의 음질은 사운드 아이디를 적용하는 순간 주관적인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운드 아이디를 통해 사용 시 음질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기본 세팅된 소리도 중요하죠. 약간 화장술에 능한 사람은 본판이 못생겨도 결과는 예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배신감이 들죠. 다행히 원모어 에버는 본판 역시 예쁘더라고요. 기본 세팅된 톤 밸런스가 참 잘 잡혔다고 보는데요. 우선 중저음의 타격감이 살아있고 저음도 잘 받쳐주다 보니 풍성하면서 타격감 있는 베이스가 좋았고 고음부는 확실히 강조 성향은 아니다 보니 시원하게 그렇게 쭉 뻗는 느낌은 아니지만 저음 대비 고음이 부족하지 않게 받쳐준다는 느낌은 있어서 밸런스가 괜찮게 들렸습니다. LDAC 코덱 사용 시에는 확실히 해상도와 공간감이 좋아졌고요. 기본 세팅된 음질도 좋지만 또 얘기하게 되네요. 사운드 아이디를 꼭 사용하세요. 가격 같은 경우 국내에서 22만 9천원에 런칭이 되었고 알리익스프레스 찾아봐도 최저가가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가격 들으면 순간 떠오르는 한 기계가 있죠. 원모어를 이 가격대에 살만할까 생각되잖아요. 솔직히 브랜드 밸류 떼고 블라인드 테스트였으면 저는 에보 골랐을 것 같아요. 솔직히 S4 기본 음질은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14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20만원대가 된다면 좀 망설일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14만 9천원이면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모어 에보는 확실히 현존하는 중간 가격대 제품군에서 기술 집약적이고 음질 좋은 제품으로 손가락 안에 드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